가끔은 저도 괜찮습니다. 요즘 폭삭 소가수다로 또 한 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유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옵니다. 사업 실패, 실직, 건강 문제,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2008년 서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지은이라는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압류 딱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지? 소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엄마 사업이 망했어.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집으로 간 소녀. 하지만 할머니 집도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액세서리를 팔아 생활비를 벌었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는 많이 부족했죠. 결국 그들은 더 작은 방 하나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소녀는 무언가가 얼굴 위를 기어다니는 느낌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자 방 안은 바퀴벌레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소녀는 매일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새 학용품을 사용할 때 소녀는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연필이 작아질 때까지 사용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도 견뎌야 했죠. 너네 집 망했다며? 이제 가난뱅이네. 하루는 친척 집에 놀러 갔을 때 소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 그때 소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소녀는 우연히 가수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벌로 교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너 노래 진짜 잘한다. 그 후 학교 체육대회에서 전교생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소녀는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20개가 넘는 회사 오디션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요. 얼굴이 아이돌 같지 않네요. 목소리는 괜찮은데 다른 게 부족해요. 그때마다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녀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아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마치 잘 튀는 공처럼 바닥에 부딪혀도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모두 연습과 노력을 통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5가지 핵심 방법을 나눠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대한 실패가 아닌 특정한 상황에 대한 실패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이 회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다. 내 인생은 항상 이런 식이다. 반면 다시 일어서는 힘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는 준비가 부족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면 된다. 이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 시간의 문제였다. 아이유도 20개가 넘는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것은 잠시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 상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면 그 사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경기 침체, 회사의 결정, 취업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 이력서를 새로 쓰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하루에 2시간 취업 활동에 투자하는 것,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런 작은 통제권을 찾는 것이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아이유가 가난했을 때 그녀는 가족의 경제 상황은 통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노래 실력을 키우는 것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 목록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견뎌야 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에 빠져 더욱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든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돈과 명예, 심지어 타고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잘 드러납니다. 아이유가 연기한 극 중 주인공 오해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아이유는 실제로 이 드라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폭삭 속았수다는 제 인복의 정점을 찍은 작품이에요. 정말 많이 부족한 저를 모두가 다독여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유는 성공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성공을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아이유도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로 할머니의 지지와 믿음을 꼽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대신 친구에게 말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대신 괜찮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어려움과 실패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 대신 이런 어려움은 인생의 일부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유가 인생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가끔 저요 라고 답한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친절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에게 더 친절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실수를 했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를 해. 이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가장 깊은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 경험이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둘째,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유는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4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고 실종 아동을 찾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가난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죠. 셋째,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다시 일어서는 힘은 기를 수 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기, 작은 통제권 찾기,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의미 찾기. 이 5가지 방법을 조금씩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유처럼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끔은 저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시 일어서는 힘의 일부니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닥토닥 채널의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4년 인생 이경규가 알려주는 덜 고달픈 삶의 비밀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